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권재은입니다. 오늘 외국인 메이저 주체가 다시 한번 돌아와주면서 코스피가 9거래일 만에 2,500포인트를 다시 한번 탈환해줬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흉흉합니다. 바이오주들의 투심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2시간 동안 고민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한테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인데요. 오늘 로제의 신곡 발표가 있었었죠. YG 플러스 2시를 기점으로 좀 윗꼬리를 길게 단 모습이었는데요. 관련된 종목 갖고 계신 분들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AI 관련주들도 오늘 급등세 보여준 종목들 참 많았습니다. 보유하거나 손실 중이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거래량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면서 다음 주 시장 좀 든든하게 대비해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탑5 오늘도 가지고 왔습니다. 역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소폭이나마 상승해주면서 SK하이닉스 오늘 4% 반등에 성공했고요. 두산 그룹주들 지배구조 개편안이 통과를 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그룹주 전반적으로 거래대금이 들어왔습니다. YG 플러스 오늘 13% 급등했고요. 조선주들도 오늘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움직이면서 오늘 BHI도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들어왔고요. 위치 같은 경우에도 신규 상장주이죠. 여전히 거래대금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7%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재건 관련주들도 꾸준히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 받고 있습니다. 대동기업 오늘 7% 넘게 상승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코스닥 시장에서 알테오젠과 펩트론이었죠. 오늘 강한 거래량 동반한 급락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전략 자세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거래대금 상위 종목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주연 대표 그리고 권영우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두산 그룹주의 지배구조 개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금감원이 7차례나 거절했다가 드디어 승인을 했습니다. 오늘 두산 그룹주 전반적으로 강하게 올랐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신설 법인을 따로 떼어내서 두산 밥캣을 이제 두산 로보틱스 산하에 두는 방향입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로 시세가 강하게 몰렸고요. 오전장에도 두산 로보틱스, 두산 퓨얼셀 같은 종목들 강세 움직임 보여줬는데 오후장 들어서 좀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주연 대표님께 이 부분 한번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7차례나 거절당했다가 드디어 이제 승인을 받았는데 아직은 좀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이제 한번 물적 분할을 해서 이렇게 그 로보틱스와 합병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거부당하면서 이렇게 여러 차례 좀 다른 방식으로 시도를 했는데 드디어 이 부분이 이제 통과가 되었고요. 요거는 일단 시장에서 상승이 나와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크게 악재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난번에는 이제 요 이야기 나오고 나서 한 차례 시세 줬다가 그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빠지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뭐 이 승인 났다는 이슈 거기에 더해서 이제 수주 소식까지 이제 전해지면서 이제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체코 원전부터 해서 지금 유럽들의 어떤 그 국가들마다 원전을 공식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뭐 두산 에너빌리티에게는 조금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두산 파켓이라는 어떤 캐시카우를 떼어낸다라는 점에서 향후 이 주가 흐름은 실질적으로 이제 개편된 이후에 우리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월이 돼야 이 개편안이 확정될지 여부가 나올 것 같으니까요. 그때까지 두산 그룹주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룹주 안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래량이 가장 많이 실렸습니다. 오늘 5% 넘게 상승했는데요.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 100주를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 여러분들은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 88.5주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주식을 4.33주 갖게 됩니다. 권영우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오늘 뭐 정부 쪽에서도 원전 관련된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강하게 올랐는데 앞으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그 두산 마켓이라고 하는 그 두산 그룹에서 제일 어쨌거나 그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
두산 바켓이거든요. 북미 쪽 매출도 상당히 좋고 굴삭기 쪽에서 거의 1등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사실 떼어내서 두산 로보틱스한테 준다라는 것이 사실 그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크게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SMR 쪽, 글로벌 원전 쪽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워낙 좋다 보니까 이제 신규 원전 규모가 2050년까지 한 대략 지금부터 지금 기준에서 한 3배 정도 이렇게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SMR 같은 경우에 지금 3.5세대에서 4세대로 넘어가는 그 기술력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건데 넘버원이 지금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뉴스케일 파워의 지분을 국내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어떤 그 원전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국내 모멘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산업부에서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이제 오늘 그 초안을 수립을 한 데 이어서 그 원전 예산안까지 지금 무리 없이 2천억 정도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했을 때 원전에 대한 그 모멘텀,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BHI도 오늘 신고가를 가는 흐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원전 이슈, 원전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될 거여서 주가도 좀 우상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증시에서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 상승과 함께 우리 국내 증시 원전주들도 좀 잘 달려줄 수 있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전주 내에서는 BHI가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몰리면서 13% 급등세 연출했는데요. BHI는 이주연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네. 뭐 정부 쪽에서도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수주 소식도 전했어요. 340억 원 규모라고 해요. 네. 뭐 2024년에도 연간 최고 수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2025년, 2026년까지도 괜찮을까요, 대표님? 계속해서 지금 뭐 연달아서 나오고 있는 수주 소식 정말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가도 지금 신고가 흐름이 앞에 이제 매물대가 없는 상황에 지금 최근 증시 흐름과는 거의 반대로 굉장히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시점에서 뭐 원전에서 대장주라고 우리가 딱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거래 대금도 크게 터지면서 또 수급도 굉장히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올해의 어떤 실적이 피크아웃 아니냐라는 뭐 그런 우려감 섞인 이야기들도 나오긴 하는데요. 좀 전에 그 이야기 들으셨던 것처럼 이제 원전이 확대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의 추가적인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내년에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향후 그 원자력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높아질 전망이기 때문에 너무 지금 단계에서 추세가 뭐 꺾이지도 않은 상황에서 너무 많이 올라서 위험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이 추세에서의 추격 매수보다는 눌린 구간에서 다시 돌리는 그런 포인트들을 좀 잘 활용을 하셔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눌림목 구간이 온다면 그때는 좀 BHI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BHI 오늘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만약에 종목을 본다면 원전 관련주 안에서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 BHI. BHI요. 네. 일단 대장주기 때문에 여기서 뭐 월요일 같은 경우에 오늘 시세 크게 터지고 나면 보통 하루 이틀 정도 쉬어가는 흐름들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조금 그런 구간들을 활용해서 당일의 저점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조금 해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시세가 한번 나온다라면 그때 또 차익 실현하는 그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묵직하게 긴 관점으로 가겠다 하시면 뭐 두산 에너빌리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런 개편 때문에 어떻게 될지 뭐 좀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 저는 추세가 상승에 놓여 있는 BHI를 우선순위로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성향에 따라서 뭐 BHI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 잘 골라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펩트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한가 근처까지 갔었다가 회사 측에서 좀 정정 공시가 나오면서 그래도 좀 아랫꼬리를 달면서 25%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권영우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제는 알테오젠이 문제였는데 오늘은 또 펩트론이 문제입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IR을 연다고 해서 급등세 보여줬다가 오늘 또 거래량 동반은 하락이 나왔어요. 투자자분들은 뭔가 일라이릴리와의 기술 이전 계약 뭐 이런 걸 기대하고 있었던 건지 오늘의 하락 어떻게 보셨고 주주분들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IR 보니까 그 기술 이전 계약 상대방과 관련한 어떤 비밀 유지 조항 때문에 그 기술 이전이나 플랫폼 확장, 어떤 이런 기술 확대 적용에 대한 어떤 진행 중인 내용을 지금 밝히지 못해서 어떤 이거 거짓말 아니냐, 뭐 이런 그 우려감으로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사실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의 악재에도 이제 그만큼 큰 조정이 좀 나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엘리어트 파동상으로도 사실 5파동까지 다 나오는 어떤 상태이고, 이제는 약간 그 하락하면서 데드캣 바운스,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으로 약간의 반등을 주더라도 그 어떤 추세는 좀 꺾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좀 부담이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많이 오른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실적으로 기반이 된 기업이 아니라 어떤 기술에 대한 그런 그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오른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했을 때 이것이 거의 고점일 확률이 좀 많이 높거든요. 페트론 같은 경우에도 1,300억 정도를 지금 11월 초에 유상증자를 확정을 해서 이제 발행까지 지금 나왔고, 물론 이게 유증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뭐 파마리서치처럼 CBC 캐피탈에 2,000억 유증을 이렇게 제3자 배정으로 유증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사업 시너지가 나면서 더 좋은 모멘텀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보통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들은 돈이 재무가 좀 많이 약한 상태에 있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우려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어떤 지금 현재 펩트론 상황을 봤을 때 주가를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한 어떤 모멘텀이 있는가라고 좀 냉정하게 따져본다면 아직 그런 어떤 그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악재에 좀 더 민감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반등이 좀 나온다면 좀 정리를 하시면서 분할로 매도와 대응을 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주연 대표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뭐 어제부터 알테오젠에 대한 뭐 특허 침해 소송 이슈부터 뭐 알테오젠도 사실 유상증자에 관련된 노이즈가 좀 있었잖아요. 네네. 펩트론도 그렇고 지금 바이오주 투심이 전반적으로 무너지니까 이렇게 한 번에 거래량이 동반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주 투심이 좀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최근에 이 바이오주들의 하락 어떻게 보셨을까요, 대표님? 이제 한 6월 중순부터 이 바이오 관련된 섹터의 큰 종목들, 그러니까 알테오젠, 뭐 리가캠, 삼천당제약, 뭐 유한양행 이런 기업들이 신고가 랠리를 펼치면서 전반적으로 바이오 섹터들이 이제 주도 섹터로서의 어떤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왔는데, 요게 한 3일 전부터 알테오젠이 이제 대장급으로의 어떤 추세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이오 섹터가 주도 섹터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새로운 주도 섹터를 이제 찾아야 하는 그런 시점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뭐 지금 나오는 얘기들 소송이 뭐 찌라시로 이렇게 돌면서 소문으로 돌았던 게 실질적으로 이제 뭐 홈페이지에 나오면서 확인이 되었고, 그러나 그것이 이제 뭐 별 문제 없을 겁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어떤 숫자가 찍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향후에 SC제형에 대한 뭐 머크사에서 매출에 대한 그런 실적이 선반영되어서 움직였다 보니 당연히 이런 식으로 어떤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펩트론 같은 경우도 이제 유상증자 청약 납입일 전까지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청약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돈이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는 지금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요, 거의 흡사하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바닥 대비 20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버거 이야기 많이 하는데 20버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10배 오른 거, 알테오젠도 10배가 올랐고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가급적이면 이제 초보자분들께서 손절이 잘 안 되시고 하시는 분들은
아예 접근을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뭐 사실 오늘 리가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좀 수급이 좋게 들어왔었거든요.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좀 포트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바이오 종목 내에서도 이렇게 알테오젠, 펩트론 같은 그런 종목의 후속조를 찾아야 되는 건지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아직 뭐 리가킴 같은 경우 121선, 뭐 알테오젠도 121선 이탈이 나온 건 아니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일단 이 헬스케어에 좋은 바람이 불어왔다라면 이제는 그게 바람이 역으로 불어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추세가 꺾인다라는 것, 즉 가격이 올라가던 흐름에서 내려가는 흐름으로 바뀌게 되면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어떤 호재가 있을 때도 항상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나중에 이제 내용들이 나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고요. 뭐 우리 반도체 쪽도 보면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위에서부터 한참 내려오고 있다가 외국계 증권사에서 뭐 매도 업황이 안 리포트. 좋아진다, 네. 매도 리포트가 나오고 그죠? 한참 후에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격이 가장 먼저 시장에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 정보를 누군가는 먼저 취득한 사람들이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가 무너져 있는 종목들을 어떤 희망회로 돌리면서 보기보다는 좀 빠른 대응을 하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나. 현금을 가지고 계시면 언제든지 시장에서는 또 새로운 기회가 오기 마련이니까 너무 막 이건 무슨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재료가 있고 어떤 실적이 좋고 해서 올라올 거야라는 그런 희망회로는 돌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강한 믿음보다는 빠른 대응이 좀 절실하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시장 이슈들 짚어봤고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